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대구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할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후보들은 물론 시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발생한 권총 분실 사건은 한 교도관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도관은 자살을 시도해 중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젊은 사람들을 찾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기술이 전수가 안 되고 공사비도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이후 대학 신입생 환영회를 학교 안에서 내실 있게 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건설 현장에서 젊은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장 인력 1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5, 60대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 불안과 임금 체불, 근로 조건이 좋지 않은 소위 3D 업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건설 산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형틀 도목수 김재복 반장은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기능공들이 나이가 걱정입니다. 20명 반응 가운데 대부분이 60대 중후반이고 50대를 찾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이 조금 힘들고 추적고 그렇기 때문에 배울 사람은 없고 앞으로 가면은 좀 힘든다고 봐야 되겠죠. 이 건설 현장에서 40대 이하 기능공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벽돌 쌓는 기술자 등 일부 기능공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습식공사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장공이라든지 조적공은 차후에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걱정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40대 이상이 80.1%를 넘어섰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5, 60대입니다. 건설 인력의 고령화는 숙련 기능공 부족에 따른 건설 품질 저하, 노동 생산성 저하, 재해율과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젊은 층들은 건설업 진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는 건축 쪽으로는 안 하려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일이 좀 고되고.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지만 기술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불법 체류자가 유입되는 등의 문제점이 쌓이고 있습니다. 당장은 싼 거지만 지속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외국 인력 비용이 올라간다면 그야말로 그거는 저희가 부메랑을 직격탄으로 맞는 거지요. 임금 체계와 근무 여건 개선 등 건설 산업 인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건설업은 조만간 외국인들이 전용 취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른 후보를 전략 공천할 것이라는 얘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대구 지역 언론사 보도 책임자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 후보들은 중량감이 고만고만해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에게 80%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보여준 대구의 시장감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중앙당의 원내대표가 한 말이어서 끊임없이 나돌고 있는 대구시장 전략 공천설이 사실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가 확실한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의 경쟁 구도에서 자칫 패하거나 이기더라도 완승을 하지 못할 경우 안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 경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럼 여기에 경제관료 장관 출신 온다고 대구 그 리더십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기. 각 분야에서 일했는 그 여러 가지 그 경륜을 종합해서 이렇게 봐야 되지. 한 가지 사안만 이렇게 경제계만 또 이렇게 왜골수로 쭉 있었다. 뭐 이런 반면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란 약속을 이미 어긴 새누리당이 경선을 포기하고 전략 공천을 감행할 경우 후보들의 탈당 등 심각한 당내 갈등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상우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지역 언론사 보도 책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3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다음 달 6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지사 새누리당 후보는 권오울 전 의원과 박승호 포항시장, 김관용 지사 등 3파전으로 전개돼 공천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어제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분실된 권총의 행방이 밝혀졌습니다. 한 교도관이 훔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교도관은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1시 18분쯤 교도소 측이 총기 분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교도소 외곽 울타리 부근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26살 김모 교도관이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자리에서 분실된 권총 한 정과 나머지 실탄 4발이 발견됐습니다. 교도소 울타리 주변으로 보면 참호가 있거든요. 참호. 참호 속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 씨는 임용된 지 6개월 된 신참으로 개인적인 고민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더 심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더 심적으로 갈등하고 있는데다가 일도 크고 하니까. 총기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저께 수용자를 춘천 지청으로 호송하면서 가져갔던 권총과 탄창이 반납됐지만 무기고가 아닌 보안장치가 허술한 임시 창고에 보관이 됐고 그 사이 김 씨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 있는 수용자가 있었어요. 임시로 보관하고 이 수용자부터 넣어놓고 이제 무기고에 넣어갖고 했는데 교도소 측은 총기 관리 담당자가 아닌 김 씨가 어떻게 권총과 실탄을 확보했는지 또 무기 관리 체계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경주 마운아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국과수와 현장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설계 시공업체 관계자 2명도 조사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수집한 H빔 등 샘플링 6점을 국과수와 서울대 법안전 융합연구소 등에 의뢰했습니다. 직접적인 붕괴 원인 조사를 위해 설계 시공업체 관계자 2명도 추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당초 구조 도면에는 나사가 4개로 설계됐지만 실제 시공 단계에서 사용된 상세 도면에는 나사가 2개로 바뀐 점에 대해서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설계 도면, 시공을 하는 설계 도면상 2개가 되어 있고 시공도 2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구조 도면에서 설계 도면으로 넘어오면서 왜 2개가 바뀌었나? 경찰은 당초 신고한 공사 금액 1억여 원이 아닌 4억여 원이 실제로 쓰였고 공사비도 여러 차례 나눠서 지급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 리베이트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또 공사 금액 쓰여지지 않았거나 또 자재 구입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나. 실제 공사가 1억 6천밖에 안 되는데 과다 계상해서 그 차익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경찰은 관계자 진술 조사와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오는 28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이번 사고 이후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바뀌고 있습니다. 숙소를 학내 기숙사로 변경하고 프로그램도 학교 적응이나 진로 교육 중심으로 새롭게 꾸미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쓸고 닫고 겨우내 잠자던 기숙사가 분주합니다. 다가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문. 학부모님들도 많이 저희들한테 그 문의 전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학내로 저희들이 그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참석하는 신입생도 지난해 대비 300여 명, 20%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대학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서둘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등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목 도모형 OT 없이 앞당겨 개강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 대학은 정규 개강일보다 앞서 신입생들을 불러 모아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법 등 입학 이후 학교 적응을 위한 교육은 물론 자기가 원하는 열람실을 선택하신 다음에 좌석 선택하신 다음에 특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구체적인 비전과 직업관을 세우는 작업을 일주일 내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진로에 대해서 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간호학과를 나오면 또 다른 길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또 다른 길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졸업 후 취업 성공은 물론 성숙한 사회인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와 레크레이션 등으로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학생 OT 문화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54단 훈련병이 당뇨 합병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54단과 경북대학교 병원이 의료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대 병원은 응급질환에 대비해 기초의학상식과 심폐소생술 등 대처 방안을 54단 전 장병에게 분기별로 교육하고 부대 간부들에게도 일반 의학상식과 정신질환 그리고 성인질환 교육을 합니다. 네, 연어들의 고향이죠. 울진 왕피천에서는 벌써 44년째 연어 방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끼 연어는 무려 2만 킬로미터를 헤엄쳐 3년 만에 고향 하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동해바다와 맞닿은 울진 왕피천 하구. 새끼 손가락만한 어린 연어들을 풀어놓자 쏜살같이 강물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 잘 갔다가 3년 뒤에 돌아오거라. 바다로 보낸 연어는 모두 250만 마리. 지난해 가을 왕피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에서 알을 꺼내 넉 달간 정성껏 기른 겁니다. 이 비닐팩 안에는 약 3,000마리의 치어가 들어있습니다. 연어의 회귀율이 약 0.3%니까 이 가운데 약 10마리가 어미가 되어 다시 왕피천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태평양으로 나간 어린 연어는 베링해와 알래스카만에서 성장하고 3년 뒤 고향 하천으로 돌아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970년도부터 방류를 시작하여 44년 동안 방류를 하였습니다. 인공 방류 사업을 함으로써 자연 상태보다 생존율하고 발효율이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연어 회귀 과정 연구에는 첨단 기술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어린 연어의 머리에 첨단 표시 장치를 삽입해 몇 마리나 돌아오는지 확인하고 연어의 안쪽 귓뼈에는 추적 장치를 넣어 회귀 경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칩을 박는 데 있어서 조금 깊이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죽기 때문에 그거 맞추고 고기가 작기 때문에 작업하는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울진 왕피천과 영덕 오십천 등 동해안 하천으로 돌아온 연어는 모두 2,300마리가 넘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내일 경주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 당사자 준비총회를 앞두고 세계물위원회는 오늘 제51회 이사기관 회의를 열고 차기 물포럼 개최지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브라질은 아마존 등 세계 최대의 유량을 관리한 경험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내세운 결과 36개 이사기관 가운데 23곳의 지지를 얻어 경쟁지인 덴마크를 누르고 2018년 제8차 세계물포럼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오전 경실련 참여연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감시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협약을 맺고 예산감시뿐만 아니라 낭비예산 환수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산감시특별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면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질의도 하고 정보공개 청구나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도 할 계획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와 각 소방서 홍보 담당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소셜미디어 활용 방법, 재난 현장에서의 사진과 영상 촬영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방송 제작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송시설 견학 시간도 가졌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대구은행,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이 함께하는 대구경북 금융경제상황 점검협의회가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대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금융권에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10대 과제 30개 사업으로 경북형 문화융성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합니다. 문화를 통한 민생 속으로 프로젝트, 문화 귀농귀촌 운동 전개, 예술 봉사활동 전개 등으로 주민 밀착형 문화융성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주에 사는 김모 씨는 오늘 상주 문화회관 앞에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당시 성배경 후보가 선거 직후 돌려주기로 했던 자원봉사자 유니폼 대납금 750만 원을 돌려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주시장은 당시 회계 책임자의 의뢰로 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달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옷 2벌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빈집에 침입해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7살 송모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도 안동 일대 아파트 주차장 등지를 돌며 40차례에 걸쳐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16살 김모군 등 중고등학생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1시 50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훔친 혐의로 29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CCTV를 분석해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실직한 이 씨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저지른 짓으로 보고 여죄 등을 캐고 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복권을 훔친 혐의로 51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8일 저녁 9시쯤 대구시 남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스포츠 토토 복권을 수십 장 사겠다고 종업원에게 이야기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0만 원권 복권 16장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90만 원 상당의 복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이 다음 달 3일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합니다.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병석 국회 부의장, 최경환 원내대표 등 경북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15명 전원과 이윤석 전남도당 위원장, 박지원 의원, 김성곤 의원 등 전남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전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5일 전남 신암군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